그 중국이 현재 아까 잠깐 기업 부채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의 위기가 2008년에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요. IMF가 통계를 발표하는데 1980년 이후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09년 세계 경제가 0.4%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8년에 2009년에 9%, 2010년에 10% 성장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냐면 중국 공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네. 이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 세계 평균 22%였는데요. 중국은 48%까지 늘어났고 거의 2배 이상 했네요. 예,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늘어났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해 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인 생산 문제가 드러나고 또 기업들이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렸었거든요. 네. 우리도 저 IMF 경쟁이 있더니 기업이 부실해져 은행이 부실해졌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이제 발전이 안 돼가지고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이제 크게 보면 간접금융, 직접금융 그러는데 간접금융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고 직접금융은 주식이나 채권, 증권시장에서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그 당시 뭐 증권시장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80% 이상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예. 그러면 기업이 부실해지면 금방 은행이 부실해지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 부실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은요. 우리나라는 97년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IMF가 시키는 대로 거의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때 지나치게 IMF 처방이 뭐 심했다. 제가 그때 뭐 그런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으면 그만큼 IMF가 시키는 대로 거의 그대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IMF 힘을 아직 빌릴 필요는 없거든요. 네. 3조 1천억 달러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구조조정하니까 구조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과 공산당 관리를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고 부채가 그렇게 많이 반드시 구조조정을 한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사회가 자본주의든 시장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지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 이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올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내부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또 좀먹을 수가 있고 그러면 시진핑 같은 지도자는 자기의 그 정치력이 훼손되니까 그걸 이렇게 허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허용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요. 중국 전 지역에다 뭐 고속도로 엄청나게 깔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많이 깔아놔가지고 그것도 뭐 더 많이 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지하철을 많이 깐대요. 그거로 버티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행의 어떤 우리는 보통 BIS라고 하나요? 뭐 자기 자본 그 비율을 이렇게 그 정립을 해놓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나요? 국제 기준 따르고 있다고 발표를 하죠. 발표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제가 하나금융연구소 소장할 때 중국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중국 가가지고 은행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은행원들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재무제표 3개 작성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 제출하는 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 3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 기업회가 불투명하면 은행도 뭐 그만큼 불투명할 수 없죠. 얘들이 투명해지면은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지금 한때 160%까지 올라갔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은 부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려고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그동안 공급 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구조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철강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해가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지금까지는 너무 느리다는 것이죠. 예. 방법은 맞지만 예, 그 방향은 속도가 가는데 아까 이제 급격하게 경제가 경착륙 하면은 시진핑도 국민한테 중국 국민들한테 원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서히 구조조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부채가 높은 나라가 저는 연착륙한 경우를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경착륙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가 중국의 자산가요. 제가 주식시장 아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은 경제를 항상 가대평가든지 가소평가예요. 연착륙은 없고 경착륙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한국에도 영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나 우리가 교역하는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27%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올해 중국 쪽으로 수출이 뭐 상반기까지 한 15% 정도 감소했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감소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계 반도체의 60% 정도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생산을요? 아니면 소비를? 수요. 예. 수요를? 예, 그러니까 소비를, 반도체 소비를 60%는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네요. 예. 근데 중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또 반도체 가격들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보이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2010년에 한 11%였어요. 근데 작년에 21%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상당폭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다 연계가 돼가지고 예, 이게 맞습니다. 파급이 되네요. 그러면 그런 중국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기업들이나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세계 소비 쪽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인구 구조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저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그동안 집중했던 거를 우리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미 뭐 기업들이 사실 뭐 돈이 보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